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3 익산시장 재선거에 나선 예비 후보자를 소개하는 저 출마합니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팔문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강팔문 후보의 주요 정책과 출마의 배경 그리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강팔문 예비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예, 많이 바쁩니다. 네. 먼저 유권자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 강팔문입니다. 저는 국토부에서 익산 국토관리청장과 국토정책국장, 주거복지본부장 등을 지내다가 화성도시공사를 거쳐 이번에 익산시장 후보로 나오게 됐습니다. 익산은 제 학창시절 제 마음과 몸을 살찌우게 한 그러한 곳입니다. 익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각오로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강 후보님께서는 이제 인사 말씀에서도 하셨지만 주로 국토부에서 주요 요직들을 많이 거쳤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퇴직 후에 네. 화성공사 네. 이사장도 역임을 하셨는데 네. 이번에 특별히 익산시장 재선거에 나선 네. 출마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주로 국토개발과 주택정책, 도시정책 분야에서 주로 30여 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을 끝난 후에는 또 공기업에서 나름대로 경영 CEO로서 자질을 또 키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영가로서의 자질도 많이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차에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인재 영입의 제안을 제가 받았고요. 익산에서 시장 후보로 나오는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50여 년 익산에서 살고 부모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주 익산을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또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익산을 자주 방문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익산의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고 또 시민들께서 살림이 팍팍하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행정가로서 또 경영가로서 나름대로 자질을 키웠고 또 서울대와 영국 버밍엄대에서 지역발전에 관한 공부도 상당 부분 했기 때문에 익산시장으로서 자질을 나름대로 갖추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익산의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자기 확신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장 선거에 나서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강팔문 예비 후보께서는 이제 익산의 그 구원 투수가 되겠다 네, 이렇게 선거 구호를 그렇게 정해서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강팔문 예비 후보께서는 건설 근로자 공제조합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죠. 네, 화성도시공사의 사장을 지내셔서 여러분들 이제 국토개발 전문가, 국토개발 관료와는 좀 다른 퇴직 후에는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당한 성과도 거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 건설 근로자 공제조합 그리고 도시공사의 그 어려움을 갖다 극복하게 된 뭐 성공의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건설근로자 공제 이사장으로 갔을 때 그 회사가 부동산이랄지 금융부문에 투자를 했는데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손실의 배경의 원인은 자의적 투자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투자의 기준과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자의적 투자에 문제가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기준과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살림이 팍팍한 삶이 힘든 건설 근로자들의 삶에 위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2014년 10월에 화성도시공사를 또 맡게 되었는데요. 제가 가보니까 거의 디폴트 상태였습니다. 네, 부도 상태. 부도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때도 사실상 구원투수로 사실은 기용이 된 것입니다. 화성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이 갔습니다. 1년 3개월 동안의 제 성과를 통해 지난 연말 기준으로 해서 7년 동안 계속 적자이던 회사는 흑자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크게 낮추었습니다. 또 경영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 근로자 직원들도
계속 어려울 때는 계속 서로 다툼이 많아서 노조도 막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서로 다툼이 많았는데 저희 노력하는 그런 경영 성과를 보면서 직원들도 하나로 화합하기 위해서 노조도 하나로 되는 그런 성과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쉽게 할 수 있었느냐? 그 지역 언론에서는 또는 아시아경제 등에서는 제 경영 성과를 마법 경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각고의 노력으로 승리를 끌어내는 구원투수라고 하고 이런 평가를 내려서 사실은 이번에 제 선거에서도 그 슬로건을 사용을 하게 된 건데요. 저는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한 과정은 그렇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 모든 문제 해결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많은 관계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CEO로서의 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도 있습니다. 시의회도 있고 시도 있습니다. 언론도 있습니다. 시민도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이해를 끌어내지 않으면 어느 것도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알게 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이해와 설득을 구했고 그 과정에서 물론 번쩍이는 아이디어와 창의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었죠. 그러한 것들을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성공이 가능한 겁니다. 저는 이런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서 제가 성공을 거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거버넌스 체계, 민관 전문가의 어떤 협력 체제를 네.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그 의사 결정을 투명하게 한 것이 이런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강팔문 예비 후보께서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케이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어떤 계기로 강팔문 예비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이 영입을 하게 된 겁니까? 저도 뭐 구체적인 과정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추정키로는 이번에 익산시장 선거에 좋으신 분들이 더민주당 후보로 많이 나오셨지만 시민들께 보다 많은 선택지를 주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중앙당과 도당에서 저를 영입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영입 제안이 왔을 때 제안이 왔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랄지 세종시랄지 이런 부분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정권은 이렇다 할 만한 전략적인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전무합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 안에서는 우리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되기는 대단히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배와 균형 발전을 정책 주요 지표로 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희망이 있다. 또 익산시를 제가 맡아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면은 더불어민주당과 힘을 합해야 그 가치관을 공유해야 더욱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받아서 익산시장 후보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익산이 이제 부모님도 살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학창 시절도 익산에서 했고 또 국토청장으로 익산 국토청장으로 이제 지내시기 때문에 지역 사정은 비교적 뭐 잘 아시겠지만 네. 그러나 지역에서 쭉 살고 있는 분하고는 좀 다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산의 그 특성, 지역적 특성 그리고 지역 분위기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뭐 지역의 장점과 단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시민들을 좀 많이 만나 뵈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은 시민들께서 익산 시장에게 너무 많은 실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본인들께서 또 지지하신 분께서 또 본인들의 기대에 크게 아마 못 미쳤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좀 커졌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불신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 또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산업이 많이 입지가 늦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의 삶도 팍팍하다고 어렵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행히 익산의 산업의 재건을 일으킬 기초는
좀 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익산의 동편 쪽으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북쪽으로는 제3, 제4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문화관광 유적지들이, 백정 문화관광지들이 여기저기 산재에 있습니다. 유네스코 지정도 받았죠.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 연계해서 활력을 줄 수 있는 KTX가 다행히 있게 됐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연계해서 채우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는다면 익산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충분히 그 희망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점은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단점은 어느 지역이나 어느 도시나 단점이 없는 도시는 없습니다. 저는 장점을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단점을 부각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익산이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현안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시민들께서 믿지 않고 계십니다. 네, 불신. 네, 신뢰가 무너져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 관광산업 이런 부분보다 더 큰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이제 사회학적으로 소셜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선진 사회일수록 사회적 자본이 신뢰, 정직 이런 부분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익산의 경우는 몇 번의 선거 과정 등을 거치면서 시민들께서 실망하시면서 신뢰가 많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할 일은, 먼저 시장으로서 할 일은 이 무너진 신뢰를, 약화된 신뢰를 강화해서 공무원들은 시장을 믿고, 시민은 공무원을 믿고, 이렇게 또 시의회를 믿고, 이런 모든 관계 주체들이 서로 신뢰하는 그런 신뢰 체계를 빨리 형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 일을 해야만이 그 성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내건 주요 공약들을 좀 간추려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새로운 공약보다는 벌려져 있는 사업들을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 클러스터와 산업단지를 빨리 채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토부의 근무한 경력을 토대로 해서 중앙정부와 LH 등과 협력해서 빨리 채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은 그 국가 산업단지 등이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접근성 등을 강화시켜야 되죠. 3기 재산공단에서 연마이시로 연결되는 도로 등이 아직도 안 나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접근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공장들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을 빨리 우선 해결하도록 하고요. 마케팅에 있어서는 중국에 유수한 식품 유통회사 등을 갖다가 유치를 하던가 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식품 등이 큰 시장으로, 중국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많은 유인 등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같은 경우는 익산만의 관광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화하는 방법을 생각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전문가나 또는 관광회사 등과 함께 팀을 짜서 익산에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지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익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도심 쇠퇴입니다. 네. 이 구도심 쇠퇴는 도시가 커지면서 어느 도시나 갖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외국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봉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KTX 역세권 개발과 함께 평화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그대로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인화동, 중앙동까지 함께 그런 개발 사업 등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 중심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복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부채 문제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 부채의 성격을 잘 들여다 먼저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채가 생산성을 위한 부채인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부채인가 악성 부채인가 이런 것을 살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부채라고 하면 어딘가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빨리 그것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악성 부채인 경우에는 빨리 털어내야 합니다.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빨리빨리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데 저는 이것을 화성도시공사에서 급격하게 부채를 낮춘 바가 있습니다. 310% 정도 되는 부채 비율을 110%까지 한 해에 낮췄습니다. 저는 그런 성공적인 그런 CEO로서 일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부채 문제는 저는 그리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시민들께서는 크게 걱정하십니다만은 저는 크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는 제가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꼭 이렇게 할 것입니다. 네, 강팔문 예비후보께서 여러 가지 이 청사진들을 밝혔습니다. 네. 이런 청사진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관문이 이 경선, 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을 통과해야 됩니다. 네. 경선을 통과할 수 있는 뭐 경선 전략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저는 시민 한 분께 저를 설명할 겁니다. 설명드리고 저를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 것입니다. 또 저의 부족한 점을 계속 채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선택을, 시민의 사랑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로 이번 경선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경쟁자들이 네. 뭐 강팔문 예비 후보를 포함해서 모두 4명입니다. 네. 나머지 3명과 같이 이제 네. 붙어야 될 텐데요. 이 3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부 다 훌륭하신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한 분은 도의장을 여러 번 역임하셔서 정치적으로 또 이 지역에서 또 존경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 한 분은 시의회에서 분과위원장으로 이렇게 시정을 계속 잘 살펴봐 오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 한 분은 또 FBI에서 이렇게 또 활동을 근무하셔서 역동적인 활동을 또 하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신의 장점과 단점, 뭐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시민들이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예. 주변에서 저는 저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좀 잘 듣는 편이라고 합니다. 경청을 잘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많은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일을 종합하고 보완해서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그렇게 많은 관계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가 이루어지고 공감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고, 사실상 그렇게 되면 이미 반절 이상은 이미 해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조정만 이루어지면은 누구나 그 주체들이 100% 만족은 안 되지만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방안이 나옵니다. 단점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단점은 저는 너무나 많은 단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지적해 주시면 보완해 나가고 고쳐 나가고 해서 혹시 시장이 되면 정말 좋은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에 시장을 잘못 뽑으면 익산시는 정말 큰 어려움에 저는 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시행착오로 이제 그 시행착오를 중단해야 합니다. 끝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정신이 필요합니다. 후보들을 철저히 검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이버든 다음이든 여러 가지 언론이든 언론 매체든 어떤 방식으로든 후보들을 잘 살펴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관심이나 냉소가 익산시를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시민 여러분, 약속드립니다. 저를 검색하고 살펴보시어 저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멋진 익산시, 아름다운 익산시, 살기 좋은 익산시,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익산시를 만들겠습니다. 저 또한 멋진 익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팔문 예비 후보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출마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